성수공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인나노도 하반기에 아마 양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HBM4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미리 이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효과도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나노 같은 경우에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특히나 4나노 공정 있지 않습니까? 요건 80%까지 수율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율도 하반기가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고요.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했던 거는 주로 반도체 쪽 회사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10년 이상 있었고요. 제가 박사학위를 반도체 비즈니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논문을 반도체 분야로 한 20편 정도 썼고요. 책도 반도체로 3권을 썼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상당히 별로 좋진 않죠.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좋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AI 쪽 이쪽에만 좋아지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빨라도 하반기 아니면 뭐 내년 정도는 돼야지 가시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건 중국에서 그 전자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걸로 이제 바꾸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앞으로 좀 중국이 시장이 좀 살아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지만 좀만 더 기다리시면은 빠르면 이제 하반기 아니면 뭐 내년 되면은 좋아질 걸로 확실히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SK는 뭐 그나마 좀 좋은데 아직까지는 파운드리라든지 메모리도 HBM 쪽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하지만 하반기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려면 내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스마트폰 갤럭시 S25가 잘 나오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0만 대가 최단 기간에 팔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메인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부가 좋아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확실히 좋아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에서 파운드리 전략을 바꿨는데 예전에는 이제 2나노 첨단 쪽에 이제 포커스 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전략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2나노 쪽에 이제 포커스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성수공정 이런 거는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멈춰놓고 있으면 이제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인원도 놀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피해가 컸습니다. 그동안 성수공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인나노도 하반기에 아마 양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수율도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한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좋아지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빅테크라든지 대형 팹리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HBM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 젠슨왕을 만났기 때문에 빠르면은 2분기부터 매출이 좀 나올 것 같아요. HBM4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납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상반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빨라도 하반기 또 가시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려면 내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주가도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은 좀 하반기가 되면 미리 이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반영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모리는 DRAM 중에서도 HBM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포커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3E하고 HBM4 이게 중요한데요. HBM3E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HBM4가 아마 하반기에 양산을 할 거기 때문에 벌써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HBM2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 해도 그 물량이 이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많이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려면 내년 돼야 되는 거고요. 내년 되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HBM3E보다는 이제 HBM4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HBM4에서 일단은 삼성은 어떻게 이제 SK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기점은 이제 HBM4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SK를 완전히 따라잡으려면 HBM4E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삼성도 HBM4E 쪽에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입니다. 빨라도 SK를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한 2년 가까이는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AI가 상당히 인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딥시크 이후에 AI 시장이 상당히 생태계가 커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AI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싼 가격이면 우리도 해야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국가마다 AI를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면은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이제 엔비디아도 뭐 딥시크 때문에 많이 줄 거다. 처음에 나온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전선왕도 얘기했듯이 블랙웰 수요가 너무 많다. 딥시크가 엔비디아 수요에 어떤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늘리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R1 추론 쪽에 상당히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R1 쪽 추론 쪽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HBM도 많이 사용이 될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HBM4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이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마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몇 년간은 계속 시장이 커지고 그런 혜택을 삼성하고 SK가 같이 당분간은 볼 거다 보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삼성이 2022년도에 GA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빅테크라든지 대형 팹리스 기업들을 수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빅테크나 아니면 대형 팹리스 기업들이 주문을 못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이 이런 GA 방식에 벌써 이제 2년 넘고 이제 3년째 되다 보니까 적응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율을 잡은 걸로 이제 보이고 있어요. 2나노 같은 경우에 2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있으려면 한 6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60% 이상은 잘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나 4나노 공정 있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핀팩 공정인데요. 요건 80%까지 수율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상당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진만 사장으로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이 바뀌었어요. CTO도 사장을 하나 앉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개선되는 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수율도 하반기가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파운드리 시장 자체도 상당히 안 좋았고 삼성이 그 고객을 획득 못했어요. 그동안 되게 작은 기업들만 일부 했었고 큰 고객들은 거의 못했거든요. 라인을 가동해야 되는데 고객이 없다 보니까 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동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부 라인을 계속 멈췄거든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가동이 멈추다 보니까 고객들도 오지 않고 삼성이 수율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오질 않고 빅테크나 아니면 대형 팹리스 기업들을 이제 수주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수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퀄컴도 예전에 사용했는데 TSMC로 가버렸거든요. AMD 같은 경우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만 나오지 아직 구체적으로 하는 건 없거든요. 물론 4나노는 뭐 조그만 수량은 수준했습니다. 근데 이제 3나노라든지 뭐 2나노 이런 건 수주를 못했거든요. 계속 라인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고요. 라인을 멈춰버리면 인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놀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 메모리나 이쪽으로 보내야 되고요. 가동률이 낮아지면 이게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 장비라든지 모든 게 다 계속 낡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일단은 라인을 돌리면서 가동을 시켜야지만 그걸 보고 고객이 오거든요. 일단은 가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모든 성수 공정도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 바꿨습니다. 그 중국 쪽에 있는 고객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엄청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팹리스 기업들이 한 3,500개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4나노 AI 반도체 이쪽은 TSMC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SMIC 쓴다 그래도 7나노까지밖에 못하거든요. 할 수 있는 데는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도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파운드리가 2조 원이 적자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라인을 가동시키면서 고객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나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중국에 있는 2대 기업들을 많이 끌어왔어요. 삼성전자 8개 정도 2대 업체를 끌어들였거든요. 2대가 뭐냐면은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입니다. 설계하는 게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컴퓨터로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하거든요. 반도체 칩을 설계하려면 이게 2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은 뭐 시놉시스라든지 아니면 뭐 케이던스라든지 시멘스 2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2대 기업들을 같이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중국 고객들이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2개밖에 없어요. 중국 2대 협력 업체가. 인텔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삼성이 2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팹리스 기업들이 사용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또 2대 기업만 필요한 게 아니고 IP 기업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IP 기업들도 삼성에서 많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기업들도 삼성에서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삼성에서 중국 IP 기업, 2대 기업, 클라우드 기업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수준은 많이 못하고 있지만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중국 기업들이 많이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는 고객이 필요한 입장이고 중국 팹리스 기업들은 TSMC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4나노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삼성에서 중국 팹리스 기업 대상으로 열심히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낸드 공정 기술에 중국 특허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낸드 쪽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CXMT라고 있어요. CXMT가 이제 메모리 쪽이고요. 또 낸드 쪽이 있는데 낸드 쪽은 이제 YMTC입니다. 쓰는 게 YMTC 쪽 쓴다는 거거든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단 후반 양산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300 넘어갔어요. 아마 빠르면 올해 정도 아마 400단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400단이 넘어가게 되면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뭐냐면은 이게 범프라고 있어요. 그 칩끼리 연결시키는 건 없는데 이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돌기라고 하는데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면 높이가 낮아져요. 높이가 낮아지면 여러 층을 더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PPA가 좋아지거든요. 퍼포먼스하고 파워하고 에리아가 좋아집니다. 성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카파 투 카파라고 합니다. 구리끼리 접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 이 기술을 이제 낸드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400단부터는 두께를 줄이는 것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안 썼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 기존에 그 YMTC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허를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얘기 안 하고 썼다가 나중에 특허 소송 올리면 심각해지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허 계약을 YMTC랑 맺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삼성도 이제 1000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300단을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단도 이제 조만간에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써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겁니다. 딥시크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예,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엔비디아가 타격이 컸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타격을 받게 되면 HBM을 생산하는 SK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지 않나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처음에만 그렇게 이제 충격이 있었지 막상 와보니까 오히려 생태계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쓰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도 새로 이제 AI를 도입해야겠다라고 이제 많은 국가에서도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추론 쪽에 R1 쪽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AI 반도체 HBM도 써야 되거든요.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수요의 대부분을 이제 장악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HBM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 이쪽에 쓰겠다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율주행차에도 HBM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고속의 어떤 그 통신이 필요하고 AI 반도체가 필요한 데는 반드시 HBM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도 HBM이 상당히 잘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아니면 마이크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마켓시어가 불과 10%도 안 됩니다. 아직 상당히 작고요. 중국도 하고 있지만 지금 HBM2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HBM3, 4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당분간은 삼성이라든지 SK가 그 시장을 거의 다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